목차입니다. 오늘 목차인데 분량은 좀 많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분량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이나 법인 임대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관심단지들 이런 것들 관심단지는 좋은데 비싼 데인데 보니까 대부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씩은 호가가 올라 있죠. 근데 아직 보니까 아직 안 오른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시작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순서대로 할 건데 취득세 부분을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2021년은 무슨 해일까요? 내년이죠, 내년. 무슨 해예요? 네? 돈 버는 해. 내년이 신축년이래요, 신축년. 우리 갑을병정 그 있죠. 그래서 소띠 해거든요. 소띠에. 그래서 신축연. 느낌이 어떠세요? 신축을 사라는 거죠. 신축. 네. 그 갑을병정 그거는 우주의 기운과 이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을 사야지 내년에 운수하고 더 맞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축이 뭐예요? 신축. 새 아파트를 신축을 하는데 새 아파트만 꼭 신축은 아니죠. 분양권도 신축이죠. 어차피 새 아파트가 되니까. 또 입주권도 신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묶어서 새 아파트하고 관련이 있는 게 내년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부터 시작합니다. 취득세가 원래는 그냥 정해진 세율에 이제 곱해가지고 납부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한번 개정을 했고 또 올해 또 한 번을 개정을 하면서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면 3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보유세라고 하죠. 팔면 양도세라는 것들을 내요. 자, 그래서 취득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네. 모터에 있는 그 프로펠러, 이제 방향키 같은 거죠. 저거를 조절해가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얘가 취득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 따라서 갭 투자,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살 건지 아니면 재개발을 살 건지 분양권을 살 건지 그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저 키가 취득세다라는 거고,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인데 재개발 들어보셨죠? 재개발이 오래된 집 부수고 새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절차가 되게 많아요. 절차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인가죠. 인가는 뭐냐면 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전체 공정 중에 한 33%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뭐 한 60-70%, 그 다음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80-90% 정도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는 일종의 그 조합이 설립된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는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허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는 멸실 신고. 이제 허물고 새 아파트 지어라. 이거를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뒤에서 몇 번이 나올 단계가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재개발 구역이 있죠. 광주에도 재개발 구역들이 많죠. 근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얘는 주택일까요? 입주권일까요? 자,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을 샀어요. 단계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가 그 단계예요. 얘는 주택이에요, 입주권이에요? 주택이죠. 그러면 언제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자, 언제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네, 원래는 자, 기준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취득세나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관리처분 인가는 나도 주택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뀐다. 하지만 멸실이 돼야지 얘는 완전한 토지로 본다. 그때부터 모든 면에서 100% 이제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관리처분 인가 이래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분양권하고 입주권 차이는 아시는 거죠? 분양권하고 입주권 차이는 뭐예요? 네, 그렇죠. 분양권은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해가지고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하고 이렇게 가면 분양권인 거고, 입주권은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물건을 사면 그게 이제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취득세가 원래는 주택 수요 상관없이 이제 금액에 따라서 1%, 2.5%, 3%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2019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되는 거고, 이제 4주택 이상부터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취득세는 4%인데 여기에 농특세랑 뭐 이런 게 붙으니까 이거는 4.6%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8월 12일까지 규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8월 12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되게 복잡해요.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따집니다. 그래서 먼저 조정부터 볼게요. 조정은 1주택은 똑같아요. 1에서 3% 똑같습니다. 가액에 따라서. 근데 2주택이 되면 8%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8.8%가 됩니다. 8.8%. 근데 2주택이면 이사 가시려고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정지역의 2주택은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면 얘도 그냥 1에서 3%를 적용을 해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면 1에서 3%를 적용을 해요. 근데 원칙은 조정은 2주택의 8%입니다. 3주택 12%, 4주택 이상 12%, 법인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조정은 두 채까지는 1에서 3% 기존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3주택부터 8.8%, 4주택부터 12%, 뭐 이것저것 더하면 13.4%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면 이게 보면 조정은 2주택의 8%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한 채를 사면 당연히 8%죠. 조정의 두 채니까. 근데 비조정의 한 채가 있어요. 광주에 집이 한 채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 집을 사요. 두 번째로. 그러면 비조정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사는 거잖아요. 얘는 몇 프로일까요? 얘도 8%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두 번째 집이 조정이면 무조건 8%예요. 자, 순서에 상관없이 두 번째 집이 조정이면 무조건 8%다. 근데 반대로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을 두 번째로 사면
이때는 1에서 3%를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조정은 못 사는 거예요. 왜? 8.8%를 내야 되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조정의 한 채를 사려고 지금 많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만 1.1%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공시가격 1억 이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따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 부동산에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것을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나 단독은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되고요. 땅은 공시지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공시지가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왜? 땅이니까. 그냥 아파트 공시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